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식투자자 제가 16년차 아닙니까? 16년. 당신의 인생에서 주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식 초보자들한테 하는 주식이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재주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주식 기초 뭐 이런 거 쳐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젊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고학력자고 말도 엄청 잘합니다. 설명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초 강의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막 몇십만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거 이렇게 듣고 이거 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될까 막 그랬는데, 그런다고 뭐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따라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고,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초 지식을 잘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겠네요. 이게 이분들한테 1년 10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10년 배운다고 주식 투자 잘할까요? 그러면 경제학 박사가 우리나라 부자 순위 1, 2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학 박사가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다는 얘기는 저는 뉴스에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경제학과 나온 분들이 주식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유명 대학에 다 경제학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졸업생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경제 전공했고 저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기본 지식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거고, 기본 지식을 잘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도 뭐 실전 투자 뭐 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전 투자로 계속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강의는 그때 필요할 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냐 이거죠. 그러면 제 사부님들은 누굽니까? 제 1사부님 앙드레 코스탈로니. 앙드레 코스탈로니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당 50원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엄청나게 사가지고 언제 팔았냐? 이게 한 주당 10만원 넘어서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 10개 나라에 10개 나라에 집이 한 채씩 있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멋진 차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만 시켜 먹으면서 살았죠. 부모님도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녔죠. 근데 이 앙드레 코스탈로니 몇십만 원짜리 강의 한 번에 몇십만 원짜리 들으려고 수만 관중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앙드레 코스탈로니 강의 듣고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몇이나 될까요? 그래, 이분의 그 강의를 듣고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분의 스타일하고 내 스타일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 그럼 자기 스타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구독자도 얼마 없고 저 주식 강의하면은 조회수가 갱신이 100 왔다 갔다 나와요. 근데 왜 열심히 해냐냐?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저께인가 아들한테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보고 있는데 해다 말다 대충 지지부지게 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주식 투자 한번 해볼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너 저 사회생활 얼마 안 됐으니까 돈도 별로 없지, 아빠가 돈 대줄게 해. 그래가지고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 줬다고 쳐요. 그럼 이거 아들 실력이 이거 갖고 하면 늘까요? 절대 안 늡니다. 이거 절대 안 늘어요. 뭐 1억을 줬어요. 그럼 이거 갖고 실력이 늘까요? 절대 안 늘어요. 이거 절대 안 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회사 가가지고 막 야근하고 막 그냥 상사한테 쿠사리 먹어가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내 용돈 한 150만 원 쓰고 100만 원씩 저축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진짜 상사한테 쿠사리 먹어가면서 하기 싫은 야근 해가면서 막 대중교통 타고 막 두세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고생해서 한 달 내내 해가지고 뼈 빠지게 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그래서 한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했어요. 근데 오늘 좀 산 종목이 10% 빠지네. 하루에 한 달 내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100만 원 모아가지고 넣었는데 하루 만에 사자마자 100만 원 마이너스 나봐요. 눈에서 불납니다 이거.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져요. 근데 해는 족족 계속 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때려치든가 아니면 원인을 알아내야죠. 원인을, 내가 왜 깨지는지 원인을 알아내야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왜 하루에 한 달 내내 죽어라 고생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왜 하루 만에 날아가냐 이거지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 1년 내내 했는데 내가 왜 깨지는지 몰라요. 이분은 나를 쌉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제자라고 할게요. 이분은 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피셜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방을 얻어가지고 4명이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주식 공부를 했답니다. 그것도 14년 동안 했는데 14년 동안 수익 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내가 왜 손해를 계속 나는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회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한 거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수익은 한 번도 안 나고 계속 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손실을 수익 나는 계좌로 바꾸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그것도 이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회사에서 일 끝나고, 그때는 일 끝나고 다녔어요. 일 끝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 땀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이 사람은 같이 운동을 하는데 샤워를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샤워하면 한 10분이면 하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빨리빨리 해더라도 40분 걸려요. 40분. 샤워를 했는데 40분이나 걸립니다. 빨리빨리 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근데 이 40분을 바깥에서 기다려요. 이분은 나랑 같이 가려고. 그러면 이제 영종도에서 이제 주안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버스에 같이 앉아가지고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요. 저는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것도 특히 기술적 분석 이런 거보다도,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보다도 심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심리가 바로 잡혀야지 수익이 납니다. 회사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 벌었다, 내년에는 얼마 벌 거다, 현대차가 올해 얼마 벌고 수익이 어떻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 수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말했죠. 90% 이상이 심리 게임이다 이거예요. 주식시장은 심리 게임이다. 워렌 버핏은 말했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좋은 주식을 헐값에 집어 던질 때 이때는 탐욕을 부리고 쫙 올라가지고 너도나도 막 그냥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와 주식 투자하면 떼부자 된다더라 뭐 그냥 그래가지고 탐욕에 눈이 번쩍번쩍해서 달려들 때는 겁을 내라 이거죠. 이때는 좀 팔고 남들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망한다 막 이럴 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막 집어 던지고 난 이제 주식 투자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집어 던지고 나갈 때 이런 때는 탐욕을 부리라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막 그냥 내리 꽂고 막 지고 망한다 그러는데 이거 겁나서 내 그 피 같은 돈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심리입니다 이게. 공포를 사고 탐욕에 던질 줄 아는 그 심리. 이게 중요한 거지. 암만 경제학 박사면 뭐합니까? 막 저 주식이 막 그냥 막 내리 꽂아요. 근데 이 피터 린치가 세 번째 사부님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바지 회사가 바지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점점 성장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막 내리 꽂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 내리 꽂을 때 만 원짜리가 막 갑자기 막 천 원짜리 천 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나요. 그럼 아 이 회사 망해나 보다 그러고 다 집어 던지고 나가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왜 어떻게 필요하냐? 이 세상이 경기 불황이 와도 암만 경기 불황이 와도 사람이 바지는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빤스 입고 다녀요? 겨울에 빤스 입고 다니니까 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불경기가 와도 사람들이 바지는 사 입을 거라 이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바지를 사 입으면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만 이 회사가 지금 뭐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은 망해지는 않을 거다. 왜냐?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다니진 못하고 바지를 사 입을 거라 이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서 조금 찔끔 사는 게 아니라 질러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이런 용기가 없으면은 암만 경제학 박사고 경제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여기서 못 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이런 때는 누군 못 삽니까? 초보자도 다 사는데. 이런 때 겁날 때 이런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은 암만 이 회사를 많이 파악하고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ROE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이런 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이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깡다구 용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 어제는 보면은 미국 시장이 막 저기 폭락을 했어요. 1% 넘게 막 떨어졌어요. 3대 지수 다 떨어졌어요.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겁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이씨,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떨어지겠네? 저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떨어지나 보다. 이게 만약에 뭐 2%, 3% 떨어지잖아요? 이거 잘 떨어지네 그러지. 이거 떨어져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 저기 뭐야 내 계좌 총 수익률에서 3% 떨어지면 8억에서 3%면 얼마요? 10%면 8천, 1%면 800. 그러면 3%면은 38에 24. 2,400만원 오늘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안달하는 게 아니라 잘 떨어지네. 다 내 계획에 있는데 뭐 더 떨어지면은 봐가지고 지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또 더 사야겠네. 잘 올라가잖아요. 그럼 잘 올라가네. 이 저항이 여기쯤 있으니까 요쯤에 오면 좀 비중 줄여서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지대까지 오면은 여기서 여기 만원에 판 거 여기서 5천원에 또 더 사야지. 그럼 여기 100주 팔았으니까 200주 살 수 있네. 아싸 잘 떨어진다 이거지. 이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팔아야 되나? 이게 없습니다. 저는 불안 초조 이런 게 없고 막 올라가면 아싸 잘 올라간다 그러고 떨어지면 아싸 잘 떨어진다 시원시원하게 잘 떨어지네 이래지. 스트레스 제로입니다 저는. 물론 초보자 때는 안 그랬죠. 초보자 때 지금 하이닉스가 13만원이고 얼마였습니까?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오늘은 떨어지네요. 하이닉스
이거 13만 9,800원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 때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근데 제가 하이닉스를 공부에다가 저 평생 안 팔 주식의 관심 종목의 제목이 평생 안 팔 주식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주변에 누가 말만 걸으면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막 언제 터질지 몰라요. 막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누가 뭐라고 시비 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대 날라갈 그런 상황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8,000원에 성질 박박 내다가 에이 그냥 막 쌍시옷 나와가면서 8,000원에 팔고 말았어요. 에이, 생각대로 더럽게 안 되네 막 그러면서 성질 내면서 팔았어요. 10,000원에 사가지고 8,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이거 13만 9,800원이에요. 그냥 안 팔고 그냥 느긋하게 갖고 있었으면은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이게 14배 올랐지 않습니까? 14배. 이렇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막 저 고민에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사람은 주식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초보분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대답은 해주는데 뭐 PBR이 어떻고 PER이 어떻고 ROE가 어떻고 이거 사실 저 그냥 살 때 사고 싶은 거 지금 사야 될 때다. 종합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정확히 모르죠. 요쯤부터 사기 시작해야죠.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이 부분에서 사야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팔아야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살 때 어떤 거 살 거냐 볼 때 잠깐 이거 보는 거지. 그 위에는 안 봅니다. 저는 종목 연구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살 때인데 근데 뭐 살지 모르잖아요. 그럼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쭉 눌러보면 실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2종목 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한 10종목 골라가지고 거기서 딱 미인주 선발대회에서 2개 골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놓고 이게 이거 오늘 못 올라가면 어떻게지? 사자마자 떨어졌네? 안달복달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그때 2종목 뭐 샀지? 몰라요. 사놓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보면은 이거 자꾸 부인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이건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틀어놓게 돼요. 왜냐? 수익 나고 있으니까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으로 된 그 6개 계좌 보면 다 마이너스에 다. 이거 올해 보면은 올해 연초인가? 보면은 계좌가 7개지 않습니까? 7개 수백 개 종목이 하나도 이거 빨간불이 하나도 없고 다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어요. 좀 방송할 때 그거 보여주기 창피해져. 나도 저 다른 사람처럼 막 100%, 500%막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 보여주고 자랑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수익 나는 거는 1년에 한 12달이면 한 달도 안 돼요, 아마. 계속 마이너스예요. 왜냐? 수익 많이 난 건 다 팔아버리니까 이게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만 잔뜩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추정 자산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아이고, 시간 다 가버렸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식 투자 16년 당신의 인생에서 주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얼만큼? 죽을 만큼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회사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있는 직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인상이 험악한 것도 아니고 좀 어수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자 고참들이 막 갈굽니다. 갈궈가지고 이제 좀 웃는 거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은 저 사람한테 갈굴라 그랬는데 저 사람 뭔 일 있나? 기분 나쁜 일 있나? 괜히 갈궜다가 싸움 나면은
나만 손해지. 그리고 좀 덜 갈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음을 자제하고 좀 이렇게